1등이 누구냐면 이제 사전 예약 판매 때 3주 전에 사전 예약 판매 화장품은 에스티 로더였고요. 예, 미국 예. 브랜드 상장사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로레알의 랑콤이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올레이. 그다음에 예. 이제 4위가 로레알. 그래서 이제 로레알 정확하게 로레알 파리인데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로레알과 랑콤은 사실은 같은 회사예요. 마치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 설화수가 있고 예. 뭐 다른 이제 매스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 로레알이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 들어갔는데 아주 의지를 불태우더라고요. 이번 중국의 샹스이 때 보여주게 했어. 했는데 진짜 보여줬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일날 딱 봤더니 약간 사전 판매 때와는 다르게 에스티 로더를 2위 정도로는 물리치긴 했지만 예, 예. 로레알 파리가 1위고 그다음에 이제 랑콤은 3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레알 파리가 1위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예. 에스티 로더와 랑콤의 싸움에 있어서는 랑콤이 이제 한 수 물린 거죠. 그리고 진짜 보여준 거네요. 네, 이 추세가 마감 1시간 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그 1시간 이후의 일이에요. 마감을 딱 했는데 마감을 했는데 네, 로레알 파리가 1위. 그다음에 랑콤이 2위. 한 4위 정도 하던 로레알 파리가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동시호가 멈춰 있는데 기다리고 네. 있다가 장마감 딱 끝나고 해서 했는데 나왔는데 예. 갑자기 확 뛰어있다는 거잖아요. 오른 거죠. 그리고 에스티 로더가 3위까지 밀린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는 이제 굉장히 그러네요. 예. 여기 숫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예. 최근에 아모레의 설화수와 예. LG 생활건강의 후의 경우를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후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작년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이제 2조 원을 시현을 해서 그쵸. 예. 이제 한국의 화장품 중에는 단일 브랜드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시현을 했고요. 예, 예. 아마 설화수도 1조 뭐 5천억대 정도로 마감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둘이 역전됐는지는 지난번 네. 방송에 네. 나오죠. 예. 근데 2019년도 마감할 때는 지금 후가 아마 2조 5천억 정도는 최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훨씬 위로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설화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사드 때 이제 구매 제한도 했었고요. 그쵸, 이제 유통의 건전성을 위해서 구매 제한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사실은 구매 제한만이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갖다가 이제 뭐 그쵸. 나쁘게 만든 건 예. 아니지만 대표 브랜드인 설화수가 또 경쟁사의 이제 LG 생활건강의 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고성장하는 데에 비해서는 예, 예. 분명히 이 구매 제한이라는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네, 또 보는 그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모레가 욕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맞아요. 국내 제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중첩적으로 그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경직성 때문에 있었고 네. 그 중에 일종의 트리거 같은 느낌으로 네. 구매 제한이 걸려서 결국은 네. 이제 갔다. 네. 뭐 그랬다는 얘기가 그래서, 좀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고요. 뭐가 맞는지는 뭐 이제 되게 그 당시에서는 되게 의견이 이제 분분했습니다. 예, 예. 근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단순하게 숫자만이 다는 아니지만 예. LG의 마케팅 전략이 좀 더 현실적으로 중국 시장에는 맞는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방금 1, 2위로 로레알과 랑콤이 예. 3위의 에스티 로더를 역전한 것처럼 예, 예. LG 생활건강의 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 전체적으로 지역별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글로벌 화장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선 도시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을 최대한 6선 도시까지 나누고요. 예, 예. 15억 인구 중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샤오점, 제가 중국 발음은 좀 안 좋은데 예.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약간 알리바바가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예, 예. 근데 이 3선 이하의 이 지방에서 예. 공부하거나 일하려고 일선 도시로 유학 오시거나 예, 예. 이주해 오신 분들,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신흥 소비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인구를 대략 최소 3, 4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3, 4억 명.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인구를 타겟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인지도가 높은 메이저 브랜드들의 탑 클래스 브랜드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신도시 내려가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으로 이제 설화수가 1조 원 이제 달성을 먼저 했는데 1조 원을 시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예. 한방 화장품의 컨셉은 설화수가 원조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는 또 그렇게 당연히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이 마케팅을 중국이란 나라가 6선 도시까지 간다 그러면은 예.
후를 원조로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아예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네, 네. 아, 네. 맞아. 예. 네, 그래서 이번 또 광군절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또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매출액을 많이 올린 데에는 그럼 제가 계속 답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지막 1시간을 앞두고 예. 로레알과 랑콤이 3위로 SD 로더를 밀어버리고 예, 예. 다시 1, 2위로 이제 불과 12시간 전 그다음에 사전 판매에 나왔던 그 순위를 예. 완전히 뒤바꾸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그 글로벌하게 네. 진검승부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옆에도 같이 뛰니까 네. 순위가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모 종편의 축구 프로그램 하나 있거든요. 아, 안정환 예. 감독이 나오는. 예. 최근에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더럽게 해. 더럽게.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한 마케팅만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게 손님들도 좀 가려받고 뭐 이런.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 치고받고 해야 될 땐 치고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1시간 마감을 두고 1+3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1+3. 네. 그러니까 그게 명품으로서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1+3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면 3개 더 주는 거? 네. 그래서 트래픽을 다 몰고 온 거예요. 명품을? 네. 그래서 약간 랑콤을 그렇게 하면 약간 아무래도 좀 그렇기 때문에 랑콤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네, 네. 로레알 파리를. 네. 근데 이제 이게 같은 회사기 때문에 네. 트래픽을 같이 끌고 온 효과를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와, 네. 야, 명품 브랜드가 네. 1+3 하면 아, 이거 좀 모양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대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네. 그래서 설화수랑 후로 내려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샹스의 광군절이 끝나게 되면서 예. 마치 12월 달이 중순 정도 가면은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에게는 다 휴가 기간이거든요. 그쵸. 연말 전반 네, 마무리하고. 마찬가지로 이 면세점 다이고 분들도 예. 지금이 약간 한가로운 비수기에 들어갔대요. 아, 광군절 때 싹 네, 쏟아내고 나서. 네,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바쁜 분들이 계신데요. 또 뭐- 후 밴더들. 왜요? 지금 모 명동 빅3에 모 면세점에 가게 되면은 예. 후가 또 막 짝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땡겨놓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때 땡긴 게 아니라 네. 지금 새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만을 포함한 범중국 예, 예. 이 지역에서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신흥 기업들이 또 고성장을 하고 예. 또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또 이제 사업을 접기도 하는 이제 되게 번역의 시대에 있는데 예. 연말에 중국의 이제 중견 기업들이 예. 연말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경품 1등 제품이 예. 아이폰, 음. 그다음에 2위가 후라고 합니다. 근데 경품 물량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여기 여의도 경기가 되게 좋았을 때 예. 어디 가나 그 T사의 골프공을 너무 고가의 골프공인데 쉽게 선물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과거에 좀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네, 지금은 이제 구경도 못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되게 또 고수입을 올리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SNL 스타도 있고 예, 되게 많은 이제 또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예. 연말에 이제 기업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송년 행사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직원들 나눠주는 기업 선물. 그러니까 경품 예. 행사라는 게 1등만 주는 그런 이게 선물이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나는 그 아이폰 예. 준다 그래갖고 아니 뭐 경품 1등 거기에는- 차도 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경품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또 기업용 B2B 선물들이 이제 아이폰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 그 수건 나눠주듯이 예, 아이폰을 그러니까, 나눠주고 예,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그거 너무 잘 나가고 야.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고요. 그거보다 약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이폰 한 대면 예. LG 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후, 숨, 수료함까지, 세트로. 예, 메스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각의 어느 지방 시골에서는 그런 이제 행사에 LG 브랜드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품이 아니고 그냥 사은품이네요. 그거는. 사은품 및 경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샹스이 때 로레알과 랑콤의 프로모션 전략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예. 중국이란 나라를 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선 도시부터 육선 도시까지. 그다음에 매스 채널, 그다음에 럭셔리 채널, 그다음에 이커머스 채널, 오프라인 채널.
각각의 채널과 지역별, 소비자의 연령대별 모든 이 세그먼트를 아주 다양하게 해서 이 시즌에 뭐가 네. 팔리는지까지 보고서 광군절 끝나면 네. 다들 쉬고 있는데 네. 지금은 경품처리질해서 쫙 밀어넣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찾게끔 마케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한 투자가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 설화수가 요즘에 이제 면세점 가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예. 좀 뭐 사은 행사도 많이 하는데 예. 럭셔리 화장품으로서의 약간 품위를 좀 안 지키는 거 아니냐 해서 저는 이제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설화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과 올해 사이에 자음생이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약간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를 했고 이 라인의 이제 모델이 안젤라 베이비라고 하는 중국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마 점점 법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뭔가 이제 홍보대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기업의 마케팅이 점점 제한이 되고 있어요. 빠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 있는 아이돌 같은 경우도 뭐 한 중국 로컬 화장품에 이제 말하자면 탑 모델들이라든가 이 아이돌들이 다 이제 그 연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로컬 배우나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설화수 같은 경우도 자음색 라인을 출시를 하면서 안젤라 베이비라고 하는 최고의 이제 탑스타를 요 세그먼트에 대해서만 요 브랜드 이제 설화수 전체가 아니라 요 라인업에 대해서만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은 좀 약간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면세점 내에서는 약간 시즌에 따라서 또 프리미엄급이 아닌 그 엔트리 레벨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약간 프로모션도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 시장에 맞게 그 프리미엄을 원하는 그 보여주는 시장 이런 거 광고에서는 정말 최고급 프리미엄을 하는 거고 정말 그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아까 더럽게 하는 그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손에 뭐가 묻든지 말든지 뭐 누가 우리를 어떻게 신경 쓰든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들이 이러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K뷰티 나름대로는 뭐 평균적으로 뭐 20-30%의 성장을 했다면은 중국의 로컬 브랜드라든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글로벌 브랜드는 세 자릿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건 아니지만 경쟁 브랜드나 경쟁 국가의 탑 브랜드들이 더 큰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좀 더 이제 한편으로 또 기회도 있다.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걱정되는 게 이전에 얘기하셨을 때 글로벌 브랜드들이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틈을 딱 치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확 올라 진짜 그 심지어 걔네들이 더럽게까지 하는데 그럼 우리도 이제 더럽게 해서 성장을 했지만 여기는 훨씬 더 성장을 했으면 이게 진짜 그 K뷰티가 진짜 끝물 아닌가? 아니,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0년도 K뷰티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이 시기에는 이제 중국의 내수 브랜드도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브랜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도 중국 시장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블루오션이었어요. 근데 K뷰티가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중간만 하더라도 되게 K뷰티라는 이름만 달고 있어도 되게 잘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글로벌 뷰티가 브랜드별, 세그먼트별, 그다음에 이제 뭔가 채널별로 다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내수에서도 떠오르는 5개의 어벤져스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브랜드를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이 퍼펙트 다이어리는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3년 차 보시면 되고요. 3년 만에? 네. 광저우 기반이고요. 16년에 이제 온라인에서만 시작을 했던 브랜드예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브랜드가 거의 81년생 CEO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야,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비리그 출신이시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금을 모아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 연간 매출액이 정확하게 이게 비상장이다 보니까 알려지진 않았는데 대략 한 5천억 정도 전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 샹스이 무렵에는 월 2천만 원을 찍고 있는 2천억 원. 2천억 원. 월 2천억 원. 월 2천억까지 와서 지금 숫자가 가늠이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 아니, 숫자가 2천억이라는 숫자가 월로 해서 가늠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마리따자, 마루비, 카슬란, 그다음에 홈페이셜 프로 이 5개의 브랜드들이 최근 한 2-3년 사이에 급격하게 신장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오프라인 위주의 오래된 브랜드들이 있어요. 상장돼 있는 뭐 샹하이자와 프로야,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체링이라고 해서 예. 한국에 있는 ODM들에게 다 주문을 주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이 브랜드들이 이제 고전을 하고 있고 이 로컬 브랜드들 특히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예. 로컬 브랜드들이 중국의 파워 왕훈과 매칭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광군절도 분석을 해보니까 예, 예. 매출액에 이 마케팅의 기여도를 이제 매긴 거예요. 예, 그럼 뭐 예. 이제 가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신제품 출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예. 파워 왕웅이 마케팅해서 그 기여도가 6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원맨 플레이가 네. 된 거라니까. 회사가 다양한 전략을 짜고 이런 거보다 네. 그 파워 왕웅이 와서 저 이거 예쁘게 바르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한 게 65%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구력, 전달력이 특히 중국의 10대, 20대.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튜브를 보고 있는 거지만 SNS를 많이 보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SNS가 안 열려요. 중국판 SNS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3G 기반에서는 샤옹스라고 하는 이제 채널이 있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쇼핑몰 같은 이제 앱이었다고 보시면은 최근에 혹시 틱톡 들어보셨나요? 틱톡 알죠. 근데 사실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근데 이 틱톡은요 중국 또인의 글로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조는 또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또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너튜브의 중국판 모델인 거고 이 너튜브에서 모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그래요? 역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들 춤추고 뭐 그런 건데 그 3G 기반, 4G 기반에서 어떤 화장품이 떴느냐를 본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5인방 이들이 4G 기반에서 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K뷰티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음 5G 기반에서는 중국의 어떤 앱이 어떤 채널이 뜰 것인가 여기에 마케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제가 화장품 얘기하다 5G 얘기까지 할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5G가 이거 그냥 뭐 제네레이션 얘기하신 건가 그랬더니 통신 기반을 얘기하신 거군요. 왜냐하면 4G 기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파워 왕홍들, 뭐 오스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이름이 약간 별로 인지도가 없다가 최근 10개월 동안 뜬 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뭐 웨이야라든가 오스틴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또 떠오르는 신흥 왕홍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이 또인이라고 하는 4G의 이 미디어 커머스 기반에서 굉장히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 줄여서 젠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밀레니얼, 젠지, 뭐 저희는 젠X.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의 K뷰티가 기회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밀레니얼들 사이에서 알리바바랑 징동닷컴은 전통 채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이마트 보면 되게 실망하겠네. 그러니 기존의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슈퍼에서만 말하자면 전략을 펼치고 있던 브랜드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한참 뒤처져 있는 거죠. 아예 구매자한테 접근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고객이 될 것이고 향후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계속 그 소비의 어떤 그 가처분 소득이 누가 늘어날 것인가. 이거를 본다라면은 3G 기반, 4G 기반, 5G 기반에서 어떤 소비층을 공략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오늘 사실 뭐 방송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얘기 계속 듣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판타스틱. 나는 근데 이게 현재 얘기인데 왜 이렇게 판타스틱하게 들리지? 미래 얘기처럼. 그러니까 좀 이제 현실로 좀 돌아와서 그 이제 내년 2020년도 전망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그 사드 이후에 뭐 한한령이 좀 있었던 것들이 뭐 해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의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2020년에는 좀 어떤 거를 좀 주요하게 좀 보고 계세요? 계속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 이제 유통업 중에 특히 면세점을 2019년보다는 20년도에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권 기자님 말씀 주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도 그렇지만 역학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은 사드가 터졌을 때, 사드가 발발했을 때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특히 관광 관계는 되게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본 차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홍콩 시위가 물론 저희도 이제 어떤 그 휴머니즘 차원에서 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예. 이게 예상치 못하게 되게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예. 최근에 여행에 관련된 문화 관광에 대한 부분이 약간 사드도 이 정도면 약간 좀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시그널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는 설인데 예. 근데 좀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실제 지금 제주도에서 예.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 중에 국내에 최대 3대 여행사가 있거든요. 중국 여행사 중에 네. 국내에서 영업하는 3대 여행사가 네, 있다. 인바운드 예. 여행사인데 이제 그 영동 빅3 중에서는 롯데와 거래를 하고 있는 A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라와 거래하는 B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신세계와 거래하는 C사가 있는데 예. 이 B사가 하나당 하나씩인가 보네. 네. 근데 이 B사가 제주도는 가장 꽉 잡고 있는. 예. 근데 그 B사가 3년 전에 사드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서 예. 사실은 영업장이라든가 사후 면세점들을 많이 이제 축소를 하고 예. 또 영업을 접는 그 어쩔 수 없는 국면들에 처했었는데 예. 최근에 다시 그 사업장을 확장하고 뭔가 예. 냄새를 좀 맡았나 보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을 좀 확대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B사와 거래하고 있는 신라 면세점의 경우에는 예. 제주도에서는 가장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예. 이 신라 면세점이 최근에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도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라는 건 이제 네. 대량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니까 네. 다수의 사람을 네, 한 그쵸. 번에 실어 날르는 그쵸. 그것도 굉장히 소비력이 예, 강한. 그쵸. 예. 예.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사실 한한령이라는 게 저 오늘부터는 한한령 안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떤 사람들의 패턴 그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맨들이 또 그런 냄새를 좀 잘 맡잖아요. 네. 근데 그런 패턴을 통해서는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현상하고 내년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은 예. 아까 대형 따이고 비중이 되게 높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이드 따이고는 말 그대로 패키지 여행.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패키지 여행이 최근 3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예. 그래도 중소형 K뷰티에게는 조금 더 이제 약간 환경이 좋아지는 예. 굉장히 좀 그 얼어붙었던 환경이 좀 약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안에서도 과거처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예. 중국 소비자가 과거처럼 중소형 K뷰티를 갖다가 가성비만 보고 찾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제 수요 공급에 있어서 뭔가 공급을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예. K뷰티가 좀 더 경쟁력과 뭐 브랜드력, 그다음에 마케팅력을 갖추고 다시 재도전을 한다라면은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LG 아모레를 포함한 예. 이제 럭셔리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약간 메스티지 브랜드 이하 매스 브랜드까지 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광군절의 성적표를 봤을 때 예. 비록 50위권 안에는 아모레, LG 외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다 외국 기업한테 넘어간 예. 카보코리아나 아니면 닥터자르트 이런 브랜드들 외에는 이제 50위권 안에는 중소형 K뷰티가 많이 진입해 있진 않았어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 이제 알리바바에 입점을 하거나 광군절 준비를 올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예. 내년에 중국 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중국 내수에서도 K뷰티가 좀 더 브랜드력과 마케팅력을 좀 길러서 좀 현지에서의 성장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희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네. 희망이 없는 네. 상황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네. 좀 괜찮아.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이제 국제 무대가 됐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국 화장품사들이 특히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중국 수요 정도는 그냥 원래 내수련이 이런 마음으로 이걸 외국이라 보면 안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중국 수요도 내수련이 하는 마음으로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진 시장으로도 준비를 해나가는 좀 2020년이 돼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쨌든 그 중국이라는 시장이 이제 말씀대로 내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걸 단순
우리가 뭐 수출해서 파는 정도가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핵심적인 중추가 됐다는 거를 느끼면서 K뷰티가 좀 급격한 성장세와 약간의 좀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환경에서 진짜 있는 경쟁력 가지고 좀 다시 한번 박차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관경제 진행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말씀해 주신 안 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치관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